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탑픽 종목은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8년여 만에 2조 8천억대 이후에 3년여 만에 이제 최대치를 8년여 만에 달성을 하는 건데 주가는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래도 잘 버텨준 편이죠. 왜 잘 버텼나 봤더니 이번에 실적에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녹아 있는 거죠, 주가에. 내려가도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양호했었죠. 현대차는 실적이 이만큼 좋았다라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판매량도 안 좋았어요.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3%의 판매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스 9.2%고요. 국내에는 해외에는 마이너스 4.4%. 해외가 좀 더 양호했다. 전기차 쪽이 굉장히 판매가 좋으면서 심지어 유럽에서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유럽에서는 8.2%나 상승을 보입니다. 판매량이. 유럽에서 전기차는 유럽이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죠. 하반기에 뭐가 나와요? 이미 공개는 했죠. 아이오닉 6 3분기 출시해서 본격 판매 시작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하반기 전략도 나왔네요. 3분기 아이오닉 6가 출시되면은 전기차 라인업이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아반떼보다는 소나타보다는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 이렇게 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믹스 개선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점유율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방어되는 거예요. 거기에 차량용 부품, 반도체나 이런 공급망이 악화되다 보니까 1년씩 기다리죠. 인센티브를 축소해버립니다. 환율도 이제 올라가니까 인센티브를 슬쩍 축소해버려요. 그럼 수익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대차 어떻게 봐야 되느냐? 19만원 회복됐는데 정확하게 걸쳐놨죠. 걸쳐놨는데 이 구간에서 유지되면 괜찮아요. 유지되면 21만원 가는 거고, 만약에 19만원 다음 주 초에 이렇게 이탈해서 내려온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 저항이니까 한번 맞았구나. 21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배기가스, 우리가 기존에 폭스바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현대차가 그 배기가스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올라오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배기가스가 문제다?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배기가스 문제, 우리나라 부품업체 문제입니까? 독일 부품업체 문제죠.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독일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보복성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보여진다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원 중요한 가격권인데 이 구간 이탈했다가 올라와도 되고, 지금 여기서 유지해주고 한번 위쪽으로 쳐준다 그러면은 쉬더라도 19만원 유지되겠죠. 21만원 가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나은 거예요.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오닉 6나 이런 부분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하고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이 무려 2조가 넘어갔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실제로 예상치가 2조가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도 2조 초반이죠. 2조 이제 3,219억이죠. 매출액 얼마 나왔어요? 2조래 21조. 21조가 나왔고, 원래 예상치는 20조였죠. 20조 3,219억. 근데 21조대가 나왔어요. 21조 8,760억. 거의 22조가 나온 거죠. 그럼 뭐예요? 1조 5천억 수준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 1조 이상의. 자, 영업이익은 어때요? 1조 8,305억. 영업이익이 2조
넘어서 2조 2341억이니까 영업이익도 4천억 정도가 더 나왔죠.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 거죠. 현대차가 잘 나왔는데 기아가 나쁘게 나왔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대보다는 기아가 해외 쪽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다. 해외에서는 기아가 더 메리트가 있다. 차종 자체가 현대차는 뭐예요? 우리 이미지에는 국내 이미지의 현대차는 세단이 좀 더 강하잖아요. 물론 종합으로 다 강하긴 하지만 세단이 좀 더 강하잖아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뭐 이제 제네시스까지 뭐 세단 쪽이 강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물론 SUV나 뭐 RV나 뭐 소형차도 다 강합니다. 강한데 상대적으로 제일 생각나는 게 이쪽 라인업 아닙니까? 세단 라인업. 근데 기아는 뭐예요? 우리에서 딱 생각하면은 뭐 모닝, 소울, 소렌토, 카니발 이런 거 아닙니까? 뭐요? 뭐 K5, 뭐 K, 뭐 7, K9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쪽이 더 강하잖아요, 사실. 세단 쪽은 현대차에 조금 밀리지 않느냐 보는데 뭐 SUV, RV 그리고 소형차, 준준형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기아가 더 먼저 떠오르기도 해요. 자, 해외에서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세단도 경쟁력이 있지만 실용적인 거 더 좋아하죠. 자, 소형 경차, 소형차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뭐 SUV, RV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에서는 인기가 더 많다.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기아가 좀 더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 기아랑 현대랑 했을 때 현대가 3대 팔고 기아가 2대만 팔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아가 이 정도로 약진을 보인다? 이 정도로 약진을 보인다? 저는 예정된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현대랑 기아랑 비교했을 때 저는 항상 기아 쪽이라고 했죠. 왜? 국내에는 현대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는 기아 쪽이 평판이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평판이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9년부터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였다고. 그쵸? 2009년부터 보면서 이때 기아는 장기 평선을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이거를 좀 빼고 봐야 되겠네요. 자, 2009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기아가. 2008년도에 뭐 5천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8만원 넘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이때 소렌토랑 소울이랑 북미에서 상 받으면서 뭐 난리가 납니다. 이중바닥 찍고 휴식을 취했지만 이때 휴식 취한 건 그거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뭐 했어요? 성장성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점유율을 올려놨는데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저는 별로입니다 말씀드리다가 왜 이렇게 안 좋게 봅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한 2017년쯤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도 저는 안 좋게 본다고 하니까 저는 자동차업 좀 별로라고 하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017년에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 기아차는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 이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하면서 뭐 했습니까? 수소경제. 현대차랑 쿵짝이 잘 맞았죠. 현대차 내부에서도 수소파가 있고 전기파가 있는데 수소파가 이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수소차는 너무 먼 미래예요. 출시는 했지만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메인이 되려면은 너무 먼 미래예요. 정말로 메인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전기차는 제가 볼 때 메인이 될 것 같다고 봤어요. 그리고 수소차는 전기차 안쪽에 전기차 안에 이렇게 안에 수소차가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점령을 하고 수소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니까 저는 여기 안에 수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념은. 그러니까 수소보단 전기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는 다 따로 구축해야 되니까 수소는 더 늦게 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집 주변에 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소 충전소가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흔치 않을 거예요. 인프라 구축 어렵겠죠.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더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쪽으로 좀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LG, 삼성, SK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세 개의 업체가 있는데 중국 하면은 이제 CATL 하나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견져볼 만한 건 CATL 하나고요. LFP 쪽은 최고니까. 일본으로 가면 파나소닉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 5개 업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비아디까지 껴줄 수 있고 그래요. 5개에서 6개 6개라고 해도 절반이 우리나라 업체다. 그럼 현대차는 얼마나 좋아요. 이 중에서 골라 써도 되잖아요. 다들 배터리 3사 모두 현대차랑 같이 하고 싶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굳이 수소에만 저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수소파가 우위였고 2019년 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년엔 좀 바뀔 것 같아요. 수소파하고 전기파가 있는데 이제 전기파가 좀 승기를 잡기 시작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현대차 내부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진 않죠,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기류가 감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개가 되잖아요. 이것저것. 낌새가 나오잖아요.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2020년부터는 전기차 파벌이 승기를 잡았죠. 인사이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밀린 다음에 기아 다시 한번 날라오죠. 8만 원대에서 주춤했던 가격 다시 한번 10만 원을 돌파 시도까지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것도 있어요. 애플카 관련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삐쭉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기아는 다시 8만 원이죠. 과거에 뭐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기 전 주가 제외하면은 저 10만 원 다시 넘어가면은 사상 최고치예요. 8만 원 넘어가면 다시 사상 최대치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현대보다는 기아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까 판매량 현대차가 마이너스 5%대라고 했죠. 5.3%. 기아는 마이너스 2.7%밖에 안 됩니다. 선방했죠. 더더욱 선방했죠. 참고로 유럽은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모든 차종했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3.7%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아까 현대차 몇 퍼센트 올랐다고 했죠? 현대차 유럽 판매량 8.2% 현대차. 기아 몇 퍼센트? 놀라지 마세요. 기아는 2배가 넘습니다. 8.2% 2배가 넘는 16.8%. 13.7%가 하락한 판매량의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8.2%, 기아차 16.8%의 판매량 상승이 나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돼요? 기아는 세부적으로 나와요. 국내는 뭐예요? EV6 GT 고성능차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나라 뭐 단군 이래 가장 빠른 차가 뭐 나온다 이런 얘기 광고하고 있죠. 자, 국내는 이렇고 미국은 뭐예요? 텔룰라이드 인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텔룰라이드가 너무 인기가 좋고 잘 만들어서 국내에 펠리쉐이드를 팔아먹으려고 텔룰라이드를 아직 출시 안 하는 거다라는 그런 루머까지 돌 정도로 뭐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루머까지 돌 정도로 텔룰라이드가 잘 빠졌다. 근데 북미에 가서 둘 다 타보신 분들도 텔룰라이드 좋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건 개개인별 취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드로 런칭을 하고 미국 시장 오케이. 텔룰라이드 스포티지. 미국에서 인기 차종이니까. 자, 유럽은 어때요? 신형 니로. 전기차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뭐 걱정할 건 없는데 저는 기아를 좀 더 좋게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현대차도 좋고 기아차도 좋아요. 기아를 좀 더 좋게 보는 거는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가 레벨 자체도 더 높고요.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이평선을 꺼내 오겠습니다. 중장기 이평선을. 자 중장기 이평선 꺼내 놓으면은 뭐예요? 이평선 다 모아놓고 있죠. 120선 이 구간에 있고 78,000원 구간에 있고 여기 이 구간에 있고 올라타 있잖아요. 자 21선도 올라타 있고 61선 걸쳐 있고 241선 걸쳐 있고 다 걸쳐 있죠. 올라타거나 걸쳐 있죠. 이거 넘어가면 뭐예요? 가격 저항 정도 위에 매물대만 소화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현대차도 좋습니다. 대부분 다 올라타고 있는데 위에 241선 있죠. 가격 저항 있죠. 조금 더 부담이라는 거예요. 현대차는. 가격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이평선 가장 가격하면 241까지도 있잖아요. 그럼 매물대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리고 현대차가 좀 더 무겁기도 하고요. 주가가. 그래서 현대차보단 기아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을 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 만도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 뭐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가니까 뭐 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도 같은 경우도 부품 쪽으로 좋죠. 작년에 뭐 기업 분할한다 이러면서 뭐 급락이 나오고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다시 뭐 회복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55,000원 요 구간 회복하고 6만원까지 회복해줘야 되는데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를 어떻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만도는. 그리고 뭐 한원 시스템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계속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았는데 얘는 아직도 약해요. 그래도 21선은 올라탔으니까 위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봐야겠죠. 그래서 뭐 11,500원에서 12,000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고 그러면 또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 하나 그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돼요. 11,500원에서 12,000원 구간 그리고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 그러면은 이 종목은 2,000원 단위로 볼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만원 회복된 게 다행인 거예요. 9,500원에서 요 만원 사이 요 구간 좀 과하게 밀린 감은 있지만 요 구간 회복됐으니까 만원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은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요 구간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목표는 요 구간 올라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원 시스템도 최근에 좀 약해가지고 그렇게 달갑지는 않고요. 바닥에서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강하게는 보여줘야 되는데 강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화신이나 SL 이쪽은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화신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윗꼬리 달고 휴식 구간이죠. 그러면 9,500원 구간 이 근처에선 전후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강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신이 탑픽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이 SL 정도가 되겠죠. SL은 이렇게 돌파는 못했다 말씀을 드렸죠. 돌파 못했지만 21선 구간 내려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시도 노릴 수 있고 돌파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신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넘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 갈지 여기서 횡보하다 갈지 그건 봐야겠지만 저는 이거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봐요. 대신 화신이 급락이 나와서 뭐 박살이 난다거나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화신을 바로미터로 보고 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저항 구간이니까 오히려 매도 구간이니까 넘어가기 전까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진산업 같은 거 보시라고 했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간다. 이거 2,500원 아래쪽에서 트랩 만들고 2,700원까지 회복되면은 뭐다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올라가는 모양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죠. 아진사업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치 중간 저항이 3,000원인데 3,000원 넘어가는 구간이고 3,3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3,300원 넘어가면 3,600원이 중간 저항이긴 한데 3,900원까지는 또 가능해 보여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현대공업 항상 같이 말씀드리죠. 현대공업도 7,400원 넘어와서 휴식 구간 좋습니다. 우상향 시작했고 7,400원 넘어갔고 61선만 넘어가면은 이제 큰 저항은 매물대 쪽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뭐 이평선 저항이나 이런 부분은 다 넘기는 거죠. 저항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평선은 그러면은 뭐 7,600 뭐 71원이 현재 뭐 이 구간이니까 7,600
7,700원 정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넘어가면은 안정적으로 60일선까지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종공업 이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다중바닥 그리다가 5,500원 회복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요 구간에서 잘 유지되면 7,000원에서 7,500원 사이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점프한다고 보시면 돼요. 2,000원씩 7,000원에서 7,500원. 자, 그리고 그 다음 9,000원에서 9,500원 이렇게 점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공업도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현대공업,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전통적인 종목이죠. 전통적인 종목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탑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가지고 좀 넘어가고 뭐 틈새 시장으로는 3기라던가 이런 종목들 3기가 이제 21선 올라타고 강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3기라던가 아니면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저렇게 점유율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특히 뭐 북미나 이런 데도 뭐 메리트가 있고 하니까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볼만하죠. 충분히 좋은 구간까지 올라타 있고 우상향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정도 사이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겠죠. 위에 이평선들이 좀 많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진산업부터 말씀드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좀 덜 불안하죠. 얘가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 이런 생각 드시겠죠. SLE나 화신은 강한 종목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팁 드린 게 아이오닉 6, 뭐 EV6, 아이오닉 5 잘 팔렸고 아이오닉 6 나온다. 그리고 니로 나오고 그리고 EV6 GT 런칭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쪽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 되고 최근에 폐배터리 쪽도 말씀드렸고 UAM 쪽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섹터들도 순환매 계속 돌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 섹터들은 기존에 뭐 간단히 설명은 드렸었는데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픽 종목들 이 정도 종목들로 해서 강한 종목에 베팅할 것이냐 아니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온 종목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에 집중할 것이냐 요 구간으로 나누시고 현대차와 기아 난 대기업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아 쪽을 좀 더 좋아한다라는 거. 그건 제가 선호하는 쪽입니다. 무조건 기아가 많이 간다가 아니고 제가 선호하는 건 기아다. 보통은 탄력적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아까 판매량 현대차 마이너스 5.3%, 기아차 마이너스 2.7%, 유럽 판매량 현대차 8.2%, 기아차 16.8%.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기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 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그냥 저 사람은 원래부터 기아를 좋아했었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현대차 좋아하시면 현대차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아랑 현대차는 선호하는 그룹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강한 종목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올라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구분해서 내 성향에 맞는 종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